안녕하세요. 오늘은 KRG 김창훈 대표님과 함께 통계로 보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숫자를 통해 바라본 세상의 다양한 소식들, 일상에서 디지털까지 다양한 분야의 통계 소식을 전달하며 저희가 투입톡 구독자분들에게 가치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통계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우선 그 라이프 분야 관련돼서 먼저 이제 이런 물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 살고 있고 또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도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물가 문제죠. 특히 이제 의식주 여기에 대한 물가가 가장 이제 중요한데 우리 혜민님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가장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위스 아니면 싱가포르? 네. 네, 맞습니다. 스위스는 이제 뭐 유네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제기구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당연히 이제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요.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유럽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물가가 비싼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근데 국제 인력관리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ECA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매년 이제 주요 도시의 생활 물가를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그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이 기관에서 전 세계 120개 나라 207개 도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어떤 걸 조사하냐면 주거 비용, 그러니까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복, 식료품, 유흥비, 또 심지어는 술, 그다음에 담뱃값 이걸 다 조사해 가지고 통계를 냈어요. 일단 뭐 아까 예상한 대로 뭐 스위스, 싱가포르도 네. 그 탑 10 안에 들었지만 네. 제일 비싼 도시는 미국의 뉴욕입니다. 20위권 내 도시를 국가별로 보면 네. 일단 중국이 5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4개 도시, 그 다음에 스위스가 3개 도시, 아까 예상하셨던 네. 것처럼. 아까 1위는 뉴욕이라고 뉴욕, 말씀드렸고 2위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홍콩. 그 3위는 아까 우리 혜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 제네바. 4위가 영국의 런던입니다. 런던은 특히 주거 비용이 굉장히 비싼 도시로 유명하죠. 그래서 수입의 한 40~50%를 그 주거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한 20% 정도 수준이거든요. 비교해 보면 굉장히 영국이 진짜? 선진국인 것 같지만 이제 물가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위가 이제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임대료가 굉장히 크게 올랐대요 최근에. 그래서 그 전년도에 13위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5위로 이제 급상승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위는 스위스의 7위, 그 다음에 7위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8위는 이제 의외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 그리고 바로 9위가 바로 한국의 서울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10위가 어딘지 아세요? 10위가 일본의 이제 동경입니다. 그 사실은 예전에 1990년도만 하더라도 일본을 특히 이제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이런 통념이 있었거든요. 간단한 예로 직장인들 점심값이 한국은 한 8~9천 원, 10,000원까지 가는데 일본은 한 6~7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굉장히 그 엔저 현상 때문에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싼 편이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보다 물가가 싼 도시로, 특히 서울보다 물가가 싼 도시로 랭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에 뭐 스위스, 베론, 그다음에 UAE, 두바이, 중국, 뭐 베이징, 뭐 이런 도시 순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역은 못 맞췄지만 그래도 스위스, 싱가포르 5위 안에 든 거는 다 그래도 제가 맞췄네요. 네. 맞췄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경제 관련된 그 통계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 시가총액이라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그건 잘 그 몰라요. 기업의 몸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업의 몸값. 그렇죠. 몸값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제 상장된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을 하잖아요. 네. 그럼 주식 발행이 그 한 주당 얼마냐 이거를 이제 곱해서 그 기업의 이제 몸값이 결정이 되는데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시총의 변화거든요. 몸값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기업의 어떤 성장 그리고 이제 하락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이제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잖아요. 네. 이제 코스피에 올라가 있는 상위 30대 기업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뭘 조사했냐면 1년 전, 네. 그러니까 2022년 8월 말 기준하고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몸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이 떴고 어떤 업종이 하락했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표가 들어가면 아마 네. 8월 28일 기준인데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8.8%가 늘었어요. 몸값이 더 높아진 거죠. 특히 상위 기업들은. 네. 그리고 금액으로는 101조가 좀 늘어난 거예요. 엄청 늘어난 거네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달리 이제 볼 수 있는 게, 시총이 늘어난 기업은 13개 기업인데 전년과 동일한 기업은 1개. 근데 이제 줄어든 기업이 무려 16개 기업입니다. 아, 맞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업종별로 편차가 되게 심했고,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부진 여파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네. 1위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쉬운 저희 질문이긴 한데. 한국 하면 삼성이니까. 그렇죠. 네. 삼성은 지금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11%가 늘었어요.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 2%에서 한 33% 정도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그 2위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년 대비 18.8% 늘어난 129조니까 뭐 엄청나죠. 이 3위는 이제 SK 하이닉스. 그래서 21% 정도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오른 기업이 있으면 또 내린 기업이 그렇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 네이버가 한 12% 정도 줄어들었고, 카카오는 무려 37%가 지금 시가총액이 줄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12.4%가 줄었으니까 카카오 계열사들의 그 시가총액이 많이 지금 좀 감소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금융이라든지 유통 이런 분야는 뭐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바이오 쪽 업종들이 그래도 비교적 선전한 그런 그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스포츠 분야에서 특히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좀. 축구 선수. 그렇죠. 네. 아까 시가총액이 기업의 몸값이라고 한다 그쵸. 그러면 축구 선수들의 그 몸값은 보통 이적료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저는 이적료가 그 대표 그 선수가 받는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선수가 받는 그 연봉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김민재 선수는 아시겠지만 작년 시즌에 그 이탈리아의 프로축구 리그인 세리아에서 나폴리 소속으로 그 수비수로 이제 그 맹활약을 하면서 세리에 A 정상 등극에 굉장히 결정적인 키맨 역할을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올해 이제 나폴리 그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구단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물밑 작업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라고 네. 그 바이에른 미넨이라고 굉장히 최고의 팀이거든요. 그 팀으로 전격적으로 이제 그 이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초반이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지금 상당히 그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구단 관계자들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축구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트랜스퍼 마크트라는 기관이 가장 이제 소위 말해서 신뢰도가 높은 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몸값을 주로 이제 책정을 하는데, 이 김민재 선수가 지금 2017년도에 맨 처음에 소속이 전북 현대였어요. 전북 현대에서 뛰다가 그렇죠. 네, 다른 데로 이적. 다른 데로 이적을 했죠. 베이징 그 중국 리그로 옮겼다가, 그리고 이제 터키 리그로 옮겼다가 이제 이탈리아 리그로 옮겼다가 다시 이제 독일 리그로 옮기게 됐는데, 2017년도니까 지금으로 한 6년 전이죠. 그렇죠. 6년 전에 당시 몸값이 그 17억 원화로 유로로 따지면 120만 유로였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리그로 옮기면서 100만 유로로 또 떨어져요. 그러다가 2020년 옮긴 지 1년 만에 200만 유로, 그리고 2021년도에 터키 리그로 옮기면서 650만 유로로 치솟게 되고, 결국 이제 나폴리로 옮기면서 2,500만 유로, 원화로 오면은 350억 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7년도에 비해서 몸값이 41배 정도 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40배 이상 뛴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 김민재 선수가 이제 리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팀 네. 그 중앙 수비수로서도 앞으로도 맹활약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여기 어차피 네. 트리 컨설팅이 또 디지털 분야 기업이기 때문에 네. 요즘 이제 돈을 쓸어 모으는 회사들은 다 어디냐? 어떤 테마냐? 요즘 뭐 생성 AI랑 그 기사를 보면 클라우드 얘기 또 뭐 거의 다 뭐 생성 AI 얘기가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대세가 됐고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시장이 뜨면서 네.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시장도 클라우드가 기반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의 클라우드 지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거의 이제 선택보다는 거의 필수 과제에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클라우드 부분이 이제 늘어나면서 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전체 IT 지출에서 클라우드 지출이 대략 한 30%좀 육박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통계자를 보면. 이제 한국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IT 지출 가운데 클라우드에 도대체 어느 정도를 지금 그 배분하고 있는지 봤더니 2022년 기준으로 14%에서 2023년도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17%, 한 3%포인트 높아지게 됐는데 이거를 금액으로 놓고 보면 일단 저희 KRG 자료에서는 네. 클라우드 지출이 2022년도에 3조 6,300억에서 올해는 29.2% 정도 증가한 4조 6,500억. 근데 저희보다 더 낙관적으로 보는 데가 있어요. 뭐 저희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가트너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클라우드 지출이 2022년도에 5조 1,600억에서 올해는 한 24% 늘어난 6조 4,7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시장에서 리더십을 갖기가 쉽지가 않고 기업들도 DX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필수 기술로 이제 클라우드를 지금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결과로 지금 실적들을 기업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이제 이런 클라우드 벤더들 그리고 매니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MSP 업체들의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SDS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매출이 한 63%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난 걸로 돼 있고요. NHN도 한 30% 이상 늘어난 걸로. 뭐 글로벌하게는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굉장히 지금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여전히 지금 전체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기업들의 클라우드 관련된 이슈, 지출 이 부분은 전체 이제 IT 시장에서 그 성장을 주도하는 어떤 테마가 핵심 테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CNS도 좀 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CNS도 지금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 한 20% 이상 늘어난 걸로.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CSP 벤더라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벤더들은 외국계 기업들이 좀 장악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은 이제 CSP 쪽은 주로 이제 프라이빗 쪽 계열사 중심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오픈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CSP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구축하게끔 해주는 컨설팅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테그레이션 작업을 해주는 그런 MSP 비즈니스 쪽에 더 지금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특히 올해 내년의 실적을 보면 이제 그동안 베스핀 글로벌이라든지 그리고 메가존 같은 이제 MSP 업체들이 장악하던 시장에서 삼성, LG, SK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지금 그 시장을 파고들 거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클라우드 시장의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숫자, 통계로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귀에도 잘 들어오고 또 재미가 있네요. 네. 재밌죠, 네. 통계가. 네. 그 숫자를 통해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들이 그 네. 편견 같은 것도 이렇게 실 수 있고. 그 옛날 통계도 한번 대표님께서 네, 옛날 다뤄주시면 좋을 것 통계를 같은데.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앞서 서울의 물가가 네. 전 세계 도시 가운데 한 9위라고 9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요거를 저희가 이제 그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쭉 돌아갔을 때 요즘 냉면 혹시 냉면 좋아하세요? 저는 냉면 뭐죠? 그 북한에서 많이 먹었던 냉면. 평양냉면요? 평양냉면 좋아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평양냉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약간 그 대중적인 냉면은 그래도 한 네.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요즘.
재미있는 이제 통계를 제가 지금 1890년도니까 거의 한 130년 전 되겠죠. 그 당시에 이제 물가를 한번, 지금 물가를 한번 비교하는 거를 한번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네. 일단 그 배경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그 궁궐등의 그릇을 납품하던 지시성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재일기라는 거를 썼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그 물가 관련된 거를 기록을 남긴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죠. 네. 그 당시 물가와 네. 지금 물가를 비교하는. 이분이 이제 그 거기에 그 하재일기에 수록된 그 네. 내용을 지금 물가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당시에는 우리는 요즘 뭐 그 식당에 가면 백반 먹잖아요. 백반. 네. 가정식 백반. 네. 보통 이제 한 6, 7천 원 정도 하잖아요. 요즘엔 더 비싸죠. 좀 네. 8, 9천 원 하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그 당시 가격이 5 내지 6전.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준 물가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전, 6전을 예를 들어서 8, 9천 원이라고 네. 지금 2023년 물가랑 네. 비교했을 때 네. 어쨌든 백반이 기본이니까 비교했을 때 기준 물가를 우리가 삼았을 때 어떻게 바뀐지 보면 일단 냉면값을 보면 네. 당시에 냉면값이 한 양이었습니다. 한 양이면은 한 양이 10전이거든요. 그러면은 16,000원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냉면값이 싼 편은 아니었죠. 그리고 가마꾼 부르는 값이 있었어요. 가마꾼. 요즘으로 따지면 콜택시. 콜택시인데 요즘 뭐 카카오톡으로 하니까 네. 당시에 이제 가마꾼 부르는 값이 2냥 4전에서 9냥. 잘 환산이 안 되시죠? 환산 어렵네요. 그게 요즘 시대로 보면 한 10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럼 비쌌네요. 비싸죠. 그렇죠? 그 당시는 가마꾼을 부르는 비용은 굉장히 비쌌다. 이동수단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술값. 술값. 네. 탁주 한두 잔 비용이 4 내지 5전 정도 되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7,000원, 8,000원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 한두 병 값? 한 병 반 값 정도. 한 병 반 값 예. 정도. 그러니까 비싼 편이죠. 네, 다 비싼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제일 이제 그 당시에는 주식이 쌀이었잖아요. 쌀값이 굉장히 비쌌었어요. 옛날에 쌀 한 섬이 한 180kg 좀 되는데 그게 한 215냥? 그럼 원화로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한 344만 원이죠. 현재 쌀이 그러니까 80kg 정도 되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세로. 그러니까 지금 쌀 한 섬이 180kg이니까 대략 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 6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요즘 그러니까 350만 원 돈에서 지금은 이제 한 5, 60만 원 수준이니까 쌀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싼 것도 있어요. 밭을 가는데 두는 품삯.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일당이죠, 일당. 네네. 일당이 2냥 정도 되는데, 2냥이면 요즘 시대로 보면 한 4만 원, 3, 4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하루에 한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품삯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2냥 벌어가지고 한 냥은 술값으로 날리는 네, 그런 네, 보편적인 서민의 생활이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부조를 하잖아요. 네. 얼마 하세요? 저는 평균. 진짜 안 친하면 한 5만 원 하고요. 좀 친하면 10만 원 이상.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예전에는 평균 한 10량이었대요. 엄청 많은 거 10량이면 아니에요? 16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싼 편이죠. 네. 그리고 철학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관상 네, 보는 네. 비용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한 5냥, 한 8만 원 정도인데, 물론 이제 뭐 어떤 철학관과냐 다르지만 네. 5만 원 아니면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시세가 비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밌는 통계가 그 당시에 이제 돈을 빌리잖아요. 사채를 쓰게 되면 삼푼, 선이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삼푼.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고리대금의 전형이었죠. 지금 보통 은행이 그 소위 말해 시중은행이 네. 그 금리가 대출금리가 한 5, 6%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사채 시장에 쓰는 법정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최고가 20%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4인 간에 우리가 돈을 빌리더라도 20% 넘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36%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 지금 통계를 보는 이유는 결국엔 과거의 생활과 지금의 환경을 좀 그 두루 좀 살펴보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당시보다 지금이 뭐
훨씬 더 살기가 좋아진 게 맞는 거죠. 그런 그 거죠. 정도. 네, 오늘 대표님 그 통계로 보는 세상 이야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한테는. 저희 토이톡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재밌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통계로 보는 세상 이야기는 또 다음 편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